자, 지금부터 이제 2022년도 국가직 9급 형법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20문제고요. 20문제인데 총 20문항 중에 13.5가 이제 총론이고 한 6.5가 이제 강론입니다. 총론 비중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는 중 정도, 중에서 중하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반적으로 쉬운 문제였고 딱히 어려운 문제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19번 정도가 조금 까칠한 문제고 19번은 사례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거 말고는 딱히 어려운 게 없어서 일단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좀 보시면 1번은 죄형법정주의거든요. 그래서 죄형법정주의는 뭐 나오는 게 또 나왔기 때문에 뭐 재미도 없고 별로 그건 아닌데 1번을 먼저 보시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는 무면허 운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무면허 운전이 되려면은 뭐가 전제가 돼 있어야 되냐면 도로라는 게 이제 전제가 돼 있어야 되는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데 무면허로 운전했다 그래서 무면허 운전을 처벌하게 되면은 당연히 유체석 금지 원칙에 반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질문은 이제 옳은 걸 골라야 되기 때문에 자 2번은 키워드가 이제 보호 관찰입니다. 그래서 개정형법이 시행 이전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개정형법에 따라 보호 관찰이에요. 근데 이 보호 관찰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보안 처분이기 때문에 보안 처분은 기본적으로 소급해금 전칙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만약에 이게 그 100시간, 200시간으로 나왔으면은 그건 이제 소급해금지 원칙에 적용을 될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위배가 되는 게 아니죠. 보호 관찰은 보안 처분은 기본적으로 소급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 3번은 이제 경과 규정에 대한 설명인데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을 했고요.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하는 것도 소급해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것은 기존의 대로 하고 새로 바뀐 건 바뀐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경과 규정을 두는 것도 소급해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에 3번은 요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형법 제8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소급해금지 원칙하고 관련돼서 이제 형법 1조 2항하고 8조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형법 제1조 2항하고 8조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거대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조를 적용하게 되면 3번은 틀린 게 됩니다. 반하지 않죠. 정답은 4번인데 처벌법규의 구성 요건에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한 개념을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통상의 해석 방법에 의해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금지되는 게 뭔지 그리고 처벌의 종류 정도를 알 수 있다. 그러면 명확성 원칙이 배치되지 않습니다. 명확성 원칙은 최대한의 명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의 명확성이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는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규정이 되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쉬워요.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2번 문제 가봅시다. 2번 문제는 뭐 늘 나오는 부작위범. 부작위범을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뭐 2번 같은 경우는 맞추라고 낸 거죠 사실. 형법 18조에서 규정한 부작위는 법적 계대는 규범적 가치 판단 요소에서 사회적 중요성을 가진 사람 행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회적 행위론이 현재 통설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규범적 가치 판단, 사회적 중요성. 그리고 2번에 1번은 그냥 18조 조문이에요. 형법 18조 규정이기 때문에. 제 18조 규정에 보면 이제 자기 행위로 인해서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방지하지 아니할 때는 발생된 결과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 말에 이제 형법이 완전히 개정된 게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개정된 18조에 따르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맞고요. 이번에 3번은 뭐 잘 아시는 판례입니다.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 과연 성립할 수 있느냐라는 판례인데 3번은 틀렸죠. 3번 틀린 거는 자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하기 위해서 그 부작위가 뭘로 평가를 받아야 돼요? 자기처럼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 자재를 피해자의 토지 위에 쌓아둬서 공사 현장을 망한 게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 받으려고 그냥 쌓아놓은 것뿐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업무방해라는 자기 형태로 평가를 못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은 뭐 제발 맞춰주세요 하고 낸 겁니다. 그래서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이죠. 왜냐하면 구성요건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는 뭐 전항의 형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상당히 간단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3번 문제. 3번 문제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는 맨날 나오는 게 똑같아요. 인과관계 O냐 X냐. 그리고 맨날 나오는 판례가 3번에 또 있어요. 3번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강간을 당한 A가 집에 돌아가서 음독자살했다. 이게 지금 강간하고 이 사람 사망 사인 인과관계 인정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거고요. 1번, 2번, 4번 판례도 굉장히 유명한 판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3번에 있는 판례들은 모르는 판례가 없을 겁니다. 3번에 1번에 보시면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두개골이 굉장히 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판단할 거고요. 2번에 보시면 2회에 걸쳐서 두 손으로 힘껏 밀었다. 땅바닥에 넘어뜨린 폭행을 가했다.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 심장질환 질병도 있었고 음주로 망치된 상태였고 근데 이게 영향을 주었다. 그럼 폭행하고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4번은 그 당구장 사건이잖아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당구장에 숨어 있더니 그 당구 치는 기구. 근데 판결에 왜 큐대라고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당구 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에 위협을 느낀 A가 떨어져 죽었다. 그 폭행하고 사망 사이에 이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행력 행사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때려야겠다 이렇게 가는 거라서 결국 폭행 행위하고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은 그냥 막 섞여 있어요. 4번은 선택지가 막 뒤죽박죽인데 4번 문제는 뭐뭐 낸 거냐면 이거를 이제 섞어서 낸 거예요. 그래서 구성요건적 고의하고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서 이제 초과, 이게 목적이란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 과실도 냈고, 그 다음에 결과적 가정범도 같이 냈어요. 근데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쉬워요. 1번에 보시면 이게 어디예요 지금 1번이? 육교 및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면 전방 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면은 육교를 눈앞에 둔 피해자가 육교 밑으로 올 것까지 대비를 해야 되나? 그렇게 대비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더 문제는 그 다음 줄이에요.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들어올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하게 되면 신뢰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면 되죠. 2번은요. 결과적 가중범 행위자가 행위 시에 중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으면은 책임 안 집니다. 왜냐하면 결과적 가중범 요건이 기본 범죄, 고의의 기본 범죄가 있어야 되고 얘는 기수 미수든 불문하고 중한 결과가 있어야 되고 기본 범죄 중한 결과 사이 인과관계 and 또 뭐가 필요해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과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2번도 맞고 3번이 틀렸다고 써 있어서 딱히 뭐 할 건 없습니다.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3번이 틀렸고요. 4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이거 그 살인의 고의로 때려서 묻어서 죽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상해의 고의로 시작을 해서 죽은 걸로 오인하고 떨어뜨려서 죽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그 보시면 알겠지만 단일의 상해 치사죄 사안입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 틀린 건 3번입니다. 근데 5번 문제는 이거죠. 10조 사망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이 문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4번이 틀렸기 때문에 4번은 그 유명한 구이도 999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보시면 사람을 살해하려고 범행을 공모하고 대마초 흡연했다. 범행했다.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10조 사망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10조 사망이 적용이 되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10조 사망을 적용한다는 뜻은 심신 상실이나 미약 같은 거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1번은 맞고요. 2번.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해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3번을 보시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유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1항 및 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거 10조 3항 규정 그대로입니다. 4번이 틀렸는데 4번이 틀린 이유를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예, 과실에 의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도 우리 판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범으로 처벌하진 않지만 과실범으로 그대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해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면은 심신장애를 자의로 예견한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4번이 틀렸습니다. 이번 이제 국가직에서 6번 문제에서 유일하게 이론이 있는데 위법성 조가사의 전제 사실의 착오인데 답이 너무 쉬워요. 1번은 두 글자만 바꾸면 돼요. 제한을 뭘로 바꾸면 답이 맞을까? 네, 엄격 책임설로 바꾸면 답이 맞습니다. 위법성 조가사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를 제한 책임설은 학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유추적용설하고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두 가지가 있는데 유추적용설하고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의 특징은 뭐냐면 유추적용설은 구성요건적 착오를 유추적용하자는 견해고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제3의 착오 형태처럼 봐서 구성요건적 착오처럼 효과만 갖다 쓰자는 견해이기 때문에 제한 책임설의 두 견해 중에 어떠한 견해도 위전착오를 법률의 착오, 금지착오로 보진 않습니다. 이거는 엄격 책임설일 때만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자, 2번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는 포인트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겠고요. 그다음에 3번. 가처분 결정이 떨어져 있으면 변호사가 괜찮다라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자, 4번. 자신의 애가 건축법상에 허가된 사항 중을 몰랐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법률의 부지.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 판례는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정답 1번. 자, 7번. 7번은 3번이 정답인데 이 7번도 이제 문제가 재밌는 게 요거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기 이거 나오거든. 이게 지금 3번에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자, 요거는 이제 문제하고 상관없이 좀 해봅시다. 자, 주거침입죄가 최근에 전원월차 판결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초음박집 사건이 이제 안녕이 됐다고. 그럼 잘 생각해봐. 절도죄에 있어서 양해는 구성역과 해당성을 조각시킨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절도죄에서 양해는 구성역과 해당성을 조각시키는데 그게 하자에 있는 양해라 할지라도 상관없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3번은 이미 틀렸어요. 3번은 틀렸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존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거침입죄 같은 경우에는 하자에 있는 양해면 안 된다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왜지? 범죄 목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난 3월 달에 우리가 판례가 나온 걸 보면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도 이제 주거침입이 안 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애매해졌어. 이제 하자에 있는 양해가 주거침입죄였을 때는 과연 죄가 성립할 것이냐. 이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하자에 있는 양해는 예전에 보면 초음복집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다. 나의 양해가 하자가 생겼다. 이렇게 평가하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 그 판례가 지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하자에 있는 양해 부분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거의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문제를 그렇게 내긴 좀 애매할 거야. 뭐 주거침입죄에서 하자에 있는 양해의 경우에는 양해로 인정된다 이렇게 내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판례를 그렇게 해석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험에 내긴 좀 어려워져서 그래서 이 7번에 3번은 그걸 감안해서 출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절도죄 부분은 여전히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요 7번에 3번은 그 유명한 밍크 들고 간 그 사건인데 밍크 45마리인데 이거 내 거다라고 들고 갔더니 알고 보니까 기방을 통해서 내가 가져간다라고 뻥을 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3번이 틀렸어요. 근데 주거침입죄 부분 앞으로 이렇게는 못 낼 것 같고 주거침입죄에 있어도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딱 요 정도는 이제 출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번은 틀렸다는 거고 1번, 2번, 4번은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이건 조문입니다. 4번만 잠깐 보시면 이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8조 1항에 있어요.
되게 독특하게 폭처법은 8조 1항에 정당방위가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것처럼 폭처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예방하게 할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라고 규정이 아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정당방위 등이에요. 실제 조문이. 그래서 그것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주거침입죄 양해 부분은 시험에 내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8번. 야 진짜 공부 안 하는 건 했어요. 자구행위. 자구행위는 여러분이 잘 공부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출제하신 분이 뭐에 꽂혔는지 모르겠는데 자구행위가 이거 말고 또 있어 뒤에. 자구행위 보시면 답이 몇 번이겠습니까? 4번이거든요. 자 1번에 보시면 과잉 자구행위에서 야간 불안한 상황 규정은 없어요. 자 이거는 21조 3항이거든. 21조 3항의 정당방위 야간 기타 상황은 긴급 피난에는 적용이 되지만 자구행위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1번은 맞고요. 2번은요. 아 이게 자구행위예요? 부도를 내고 도피하면 막 톱으로 끊고 들어가서 야 막 이렇게 안 되지. 이거 자구행위 해당 안 되죠. 3번은 원래 자구행위는 자기 청구권이에요. 자기 청구권인데 위임을 받았으면 그때 한해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번은 맞고 4번이 틀렸죠. 이거는 정당행위도 아니고 자력구제도 아닙니다. 자구행위를 내가지고 갑자기 자 9번도 답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2번은 앞뒤가 잘못됐습니다. 9번에 2번에 보시면 중지미수범은 임의적 형감면 사유 거짓말입니다. 중지미수는 필요적 형감면이죠. 불능미수는 임의적 형감면입니다. 앞뒤가 잘못됐어요. 자 이거는 1번이 중요합니다. 9번은 이제 미수에 관련된 건데 미수가 되려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요게 미수기 때문에 그 중지미수든 장애미수든 불능미수든 뭐는 있어야 돼요. 착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당연히 맞는 게 되겠죠. 자 3번 요거는 여러분이 몇 번 보셨던 사안입니다. 상대방을 살해할 목적으로 낫을 들고 다가갔어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착수가 인정이 된 거죠. 제3자가 막았어요. 그러면 살인 미수입니다. 중지미수예요? 장애미수예요? 전형적인 장애미수 사안이죠. 자 4번 불능미수범에서 말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 방법 또는 행위 객체로서 결과 발생이 뭐해야 돼요? 처음부터 불가능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뭐 당연히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불능미수 규정 자체가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해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 근데 뭐가 있을 때 처벌하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을 때 처벌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10번. 10번은 이제 필요적 공범이에요. 필요적 공범이 시험에 나올 때 딱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내부 관계에서 뭐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그냥 틀렸어요. 내부 관여자 사이에서는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서 비밀 누설하는 행위, 누설받는 행위는 대항범 관계가 맞고요. 처벌받지 않는 대항자는 처벌받는 대항자의 교사범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부 관여자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공범 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죠. 자, 2번은 조문에다 있는 거고요. 3번은요. 합동범은 시간적 장소적 협동 관계. 자, 4번이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판례죠. 뇌물 공여자와 뇌물 수수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에 대해서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1번하고 4번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건 됐고요. 자, 11번. 11번은 죄다 형법 조문입니다. 여러분이 되게 싫어할 거예요. 11번하고 13번이 제일 싫을 거야. 11번을 보시면 보호관찰 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1번은요. 선고 유예했어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죠. 몇 조인지는 모르죠 지금. 몇 조인지 모르는데 이런 건 아시지. 그래서 내가 찾아줄게. 11번에 1번 몇 조게? 몇 조일 것 같아? 선고유예가 60조 때 있게 50조 때 있게. 50조 때 있어요 선고유예는. 이건 59조의 2입니다. 59조의 2고요. 자 2번. 집행유예할 때 뭐 할 수 있어요? 보호관찰 사회봉사 같이 명할 수 있죠. 거기다가 3번도 같이 보세요.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언제 집행해야 돼요? 집행유예 기간 내야죠. 이건 몇 조예요?
62조의 2. 4번은 왜 틀렸게요?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 위반하고 정도가 무거운 때는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답니다. 이건 64조에 있습니다. 뭐 딱히 이쁜 문제는 아니지만 이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 다음에 12번. 총론이 엄청 많죠. 12번은 공동정범이에요. 아마 틀린 게 금방 보일걸요. 1번은 금방 동그라미 되죠. 2인 이상의 공동강호에서 범죄 실현의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 성립하고, 그 다음에 3번을 엮어서 보면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범죄 실행 전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우연적 공동정범도 가능하기 때문에. 게다가 2번에 보면 주관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범죄의 공동한도 공동강호 의사 연락은 묵시적, 연속적, 뭐 연쇄적, 간접적 다 상관없잖아. 그 1, 2, 3번 맞고 4번 어디가 틀렸어요? 용인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공동가공에 의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줘야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4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내심으로 받아들인다 가지고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공동정범이라는 건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걸 보고 오, 잘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린 거고요. 13번 싫겠다 이것도. 13번. 13번은 그 11번하고 13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형법의 규정과 상응하는 게 뭐야? 형법의 규정하고 서로 맞아 들어가는 걸 고르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규정하고 틀린 거를 지우세요 이런 뜻이거든. 기억은 맞게 틀리게 해요. 기억이 틀린 이유가 뭐요? 선고유예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집행유예는 얼마예요?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때문에 틀려요. 그래서 기억이 틀립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은 뭐 기억은 62조도 있고 62조도 있고 그다음에 얘는 59조도 있고 선고유예. 그래서 기억은 X. 자, 니은은 어때요? 벌금이 아니라 과료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과료는 며칠까지예요? 30일 미만입니다. 그죠? 30일 미만이에요. 벌금은요? 여기 안 나와 있거든. 벌금은 얼마부터 언제까지? 1일 이상 3년 이하입니다. 벌금은 3년이고요. 과료는 1일 이상 30일 미만입니다. 요건 암기사항이에요. 이건 알아두셔야 돼. 과료는 30일 미만이야. 이하 아니고. 어쨌든 니은은 맞아요. 니은은 맞는 거고요. 니은은 69조에 있습니다. 자, 디귿은요? 그냥 읽어도 되게 쉽지 않소?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시효가 완성되면 어떻게 집행을 해요? 집행이 당연히 뭐가 됐어요? 면제되겠지. 몇 쪽에? 여러분이 잘 모르는 조문이지. 77조.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일단 2번하고 3번이 정답 중에 하나야. 리을. 가석방 기간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야, 리을 어디가 틀렸지? 그렇죠. 과실은 안 들어가죠. 고의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고의로 사고를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석방이 실효가 되죠. 효력을 잃는다가 되지. 요거 74조에 있어요. 그다음 미음. 미음은 어디가 틀렸게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걸로 봐? 아니지. 이건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형의 선고는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조문에는 장래를 향해서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65조에 있지. 65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죠. 정답은 니은 디귿. 정답 2번. 20문제인데 총론이 여기까지야. 뭐 강론에서 낼 게 이제 없어요. 왜냐면 14번에 강간죄 나왔지. 근데 1번이 벌써 틀렸거든. 14번에 1번은 왜 틀렸어요? 이 판례는 진짜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엄청 많이 나왔던 판례인데 이 14번에 이제 강간죄 부분을 출제를 한 건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자 1번은 틀렸어요. 엘리베이터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기를 꺼내 잡고
달려가. 접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럼 뭐가 돼요? 성폭력 처벌 등의 특례법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번 틀렸네. 자, 2번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최신 판례를 내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최신 판례라서 2번에 보시면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에서 간음 또는 추행 302조. 그 얘는 왜 폭행 협박 없어도 처벌하느냐? 왜? 거기 써 있어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같이 판단 능력이나 대처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서 낮은 사람은 낮은 정도의 유형 무형력 행사에서도 저항을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화해서 처벌하는 것이다라는 게 판례 취지고. 3번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이나 약물 등에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진 않았더라도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면 뭘로 평가할 수 있어요? 심신상실 한거 불능입니다. 이 심신상실은 형법 10조에서 책임 능력에서 얘기하는 심신상실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심신상실에 해당이 되고. 4번은 이건 최근 판례죠 이것도. 그래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에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은 영향력 끼치는 사람도 다 포함된다는 판례가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4번 판례는 2020년도 7월 달에 있던 판례예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 15번 횡령죄. 살인, 강도 이런 거 살인 하나도 없어. 상해 폭행도 거의 없지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지금 다 건너뛰고 강간죄 내고. 횡령죄 1번.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해서 회사 자금 보관이나 운영과 사실상 사무 처리 원자가 이자나 변제계 약정과 이사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그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네.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횡령죄가 성립하겠죠. 용도 외로 쓰게 되면 횡령죄 거의 100% 성립하기 때문에. 자, 2번은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인지는 알았어요. 근데 피해자의 숙소에 운반은 안 하고 그냥 자기 친구 집에다 그냥 운반만 해놨다. 그것만 가지고 점유의 탈물을 내가 불법 영도해서 가지고 횡령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번도 맞아요. 3번은 횡령하고 반환 거부가 동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반환 거부가 뭐로 평가를 받아야 돼요? 횡령행위처럼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3번도 맞죠. 4번은 면피가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4번에 보시면 주주께서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 주체다.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해서 회사 자금 보관이나 운영에 관한 사실상 사무를 처리한 자가 거기서부터 이제 보시면 되죠. 회사 소유의 재산을 제3자의 자금조달해서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 임의 처분에 가서 주주층의 의사의 결의가 있었다? 아니에요. 이렇다고 해서 면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번을 잘 보시면 이 이사의 결의가 있었는지 나중에 갚겠다 이런 거 다 상관없어. 이 행위할 때 당시를 딱 보시면 횡령행위가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횡령죄가 무슨 결과범도 아니고 그러니까 횡령죄 같은 경우는 지금 위헌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횡령행위로 위험이 일단 도사리고 있고 그건 끝난 겁니다. 그래서 횡령죄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횡령이에요. 답이 4번입니다. 16번. 16번의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딱 보면 야, 다 엄청 많이 본 애들이다. 그죠?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요게 16번이야. 16번은 총각론이 섞여 있어 지금. 16번은 미수 기수 종합 문제입니다. 자, 기억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특수강간이 미수지만 무슨 결과가 나왔어요? 중한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지만 중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평가해요? 결과적 가중법으로 평가하지. 그럼 특수강간치상죄 미수가 아니라 뭐가 돼요? 기수가 되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되게 심플해져. 1번 아니면 2번이야. 니은보다 리을이 눈에 잘 들어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소송비용 편취해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이건 소송이 시도 안 먹힙니다. 그럼 뭐가 돼요? 사기죄 불능미수가 아니라 불가벌적 불능범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문제예요. 자, 니은은 왜 체포미수게요? 키워드가 뭐게요?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체포죄가 기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적 계속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 디귿은 주간이야. 그치, 키워드가 주간이지.
주간의 절도명자 타인의 주거 침입해서 무슨 죄는 일단 성립해요? 주거 침입죄는 성립이 됐죠. 근데 절도죄 실행에 착수라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색행위가 필요하죠. 아직 안 했으면 절도죄 실행에 착수 못한 겁니다. 절도 예비죄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리을이 틀린 게 됩니다. 니은 디귿이 맞죠. 17번 명예훼손죄. 얘도 상당히 뭐 굉장히 간단한 문제를 내서 여기 그 유명한 기레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 1번에 보면 큰 소리 전과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공연성. 2번은 기레기. 이거 잘 보셔야 돼. 구성 요건은 돼 안 돼? 구성 요건 돼요. 기레기가 그렇게 이쁜 표현은 아니잖아. 기레기 그러면 어떤 생각? 여러분이 만약 기자면 뭐 이거 아니야? 근데 쓴 내용을 봐봐. 제품 안전성. 이거 너무 그지 같다. 기레기다. 뭐 이렇게 쓴 거야. 이거는 사회상규에 딱히 반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냥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요. 3번은요? 3번은 정말 많이 나왔던 판례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피로이더 등등등. 세 번째 줄 보시면 비평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관적 의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평제 주관적 의견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의 적시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은요. 오로지긴 하지만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으면 공공의 이익에 있으면 310조가 적용이 됩니다. 그 정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은 또 뇌물죄예요. 뭐 건너뛰고 있어 막 문제가. 그래서 18번은 뇌물죄입니다. 강론 나온 거 봐봐. 강간죄, 횡령죄, 종합, 명예훼손죄, 재산죄 이거 하나 있다 지금. 이거는 국가적 법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총론을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강론에는 죄를 많이 못 냈어. 지금 뭐 우리가 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죄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뭐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는 찾아볼 수도 없고 중강도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하는 거 다 빼고 나왔어.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과연 변별력이 있을까? 과연 정말 많이 틀릴 수 있을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정말 틀릴 수 있을까? 자, 1번에 보시면 이거 투기적 사업 이미 나오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보셨던 건데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료된 때 끝난 거지. 그 뒤로 뭐 돈을 먹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은요. 직무가 이렇게 좁습니까? 아니면 직무와 관련된 걸 다 포함합니까? 직무와 관련된 거 다 포함하죠. 그러니까 2번은 틀렸어요. 3번은 임용이 무효가 됐다 그래서 그동안 해먹은 걸 가지고 뇌물이 안 된다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쏜 사람한테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공무원처럼 해서 돈을 받은 거니까. 4번 뇌물 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뇌물을 공여한 행위 받아들인 행위가 필요할 뿐. 근데 이 4번은 이상하지 않아. 앞에서도 거의 같은 판례가 있었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거의 똑같은 맥락의 판례가 두 번이 출제가 됐어. 그래서 4번은 뭐 당연히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뇌물죄가 이거 말고도 알선 내거나 증뇌물 관련된 거 나오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증뇌물 전달죄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내가 저쪽에다 전달해로 줘라. 그래서 전달 받았다. 그럼 이미 끝났다. 먹어도 뭐 횡령이 안 된다. 이런 것도 낼 수 있었을 텐데 생각보다 좀 간단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19번 방화죄. 방화죄 여지껏 나온 문제 중에 제일 잘 만든 문제 같아. 잘 만들었어. 자, 19번은 방화죄인데 말만 방화죄고 여기에 뭘 냈냐면요. 기수시기 또 이거 같이 낸 거야. 기수시기하고 부진정 결과적 과정도 같이 냈거든. 자, 1번이 왜 맞나 보세요. 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뭐 했어요? 불을 질렀어. 자, 방화죄 착수식이 언제지? 매개물에 불이 붙었을 때입니다. 근데 불길이 예상외로 크게 번졌다고 보면 써 있어요. 근데 을은 튀었다. 근데 갑은 후회해서 진화 활동 후회라고 백날 나와봤자 중짐에서 안 나와. 근데 문제는 집이 반 탔대. 반소에 그쳤다 그래서 뭐 반만 타다 말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독립 연소가 이미 끝났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미수예요, 기수예요? 기수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모두 방화죄 기수범이에요.
저 이렇게 생각, 현주 건조물 방어 뭐 이러지 마세요. 그냥 방어제 기수야. 현주 건조물이 아니니까 1번도 틀렸습니다. 복수 정답.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1번이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방화제는 모든 걸 다 포함하니까 그냥 방화제 기수다. 이거는 기수식이 묻는 거야. 그럼 2번은 왜 틀렸게요? 자, 누구누구 죽였나 보세요. 아버지도 죽이고 형도 죽여요. 뭔가 좀 이상해. 근데 아버지에 대한 죄는 일단 어떻게 되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랑 뭐가 경합을 하게 돼요? 존속살해죄가 싸움이 붙지.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그때는 경합을 시켰지. 그러면 존속살해죄하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하고 상상적 경합이 될 거 아니에요. 형은요? 형은 살인하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잖아. 근데 현주건조물 방화치사가 더 세잖아요. 그럼 경합 안 시킨다? 어떠한 경우에도 살인죄는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약간은 좀 꼬아놔서 갑은 살인죄는 일단 안 돼.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설명은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되게 정확하게 보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떤 죄가 성립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존속살해죄,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가 정답인 거고 형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가 정답이에요. 이들 사이에 무슨 경합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기 좀 되게 애매한 지금 선택지를 만들어놨어. 근데 여기서 틀린 이유는 되게 간단해. 갑은 절대 이 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아서 틀린 겁니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풀기 참 묘하게 해놨어. 근데 문제는 3, 4번이 너무 쉬워. 3번에 이게 집이요? 집이 아니죠. 그 물건이지. 일반붕 일건방화죄에 미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불가버립니다. 4번은 방화죄는 기수인데요. 뭐는 안 돼요? 사기죄는 착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착수가 없어요. 사기 예비 단계에서 끝난 거기 때문에 현주건조물 방화죄 기수 범위. 문제는 괜찮게 만들었는데 1번하고 5번하고 또 봐라. 1번은 방화죄 기수 범위 써놓고 4번은 뭐라고 써놨어요? 현주건조물 방화죄 기수. 약간 좀 뒤죽박죽이야 문제가. 근데 2번이 너무 확실하게 틀려가지고 2번이 틀린 거지. 문제가 이쁘다 말았어. 근데 뭐 문제 자체가 이상하진 않습니다. 마지막 문제 20번. 폭행 나왔다. 드디어. 폭행이 나오면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음향이 100% 나올 거거든. 20번은 폭행죄. 참 답이 1번을 보시면 욕설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접촉하지 않아도 유형력 행사 당연히 되지. 뭐 이런 판례 되게 많아요.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어제 돼지고기를 가져왔다며 이것도 다 폭행이잖아. 2번은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것만 해가지고 당연히 폭행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죠? 욕만 가지고 폭행이 아니잖아요. 피해자 집에 대문을 발로 찬 게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 행사를 평가를 받아야 이제 폭행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문짝만 걷어찬 거지. 이도 저도 상관없이 3번은 틀렸습니다.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적 요구는 집회 시위 과정에서 일시적 상당한 소음 발생해봤자 폭행이 아니죠. 근데 이거를 한 30일 정도 똑같은 톤으로 계속 틀면 어떨까? 그 가끔 축구 이제 중동에서 축구하는 거 보면 90분 동안 그 축구를 보면 살짝 사람이 미칠 것 같아요. 중동에서 축구하면 뭐 들리지 않아 계속? 그 아랍어로 계속 막 이렇게 들리잖아. 그래서 90분 동안 보면 중계가 하나도 안 들리고 그 아랍어로 얘기하는 것만 90분 동안 들려. 그럼 나는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해져.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틀면 어떻게 돼? 그런 폭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으로 잠깐 틀었다. 이것만 가지고는 폭행이 인정되기 어렵겠죠. 3번 틀렸고 4번 어떻습니까? 4번은 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사안이잖아요. 이거 지금 보면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해서 전화하면서 고성을 냈다. 전화 대화를 녹음을 듣게 하더라도 수화들은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이 아니다. 그냥 어이구 시끄럽고 만해. 뭐 이 정도만 가지고는 폭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문제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쉽긴 한데 이 문제의 장점이 있어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다 냈어. 그러니까 하나도 이상한 판례가 없어. 그게 제일 좋아. 사실 이 문제는 그래서 이 국가직 9급을 여러분이 이제 복습을 하시면서 그런 거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자체가 많이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 문제 푸시는데 그렇게 고생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잘 쉬시고 다음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을 하시오. 네, 그래서 어쨌든 잘 보십시오. 이 문제가 이의 제기할 여지가 없어요. 문제가 굉장히 좀 깔끔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